안녕하세요. 김성조입니다. 1편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기적의 한의기업법안에 뭐가 있는지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한 방법들은 1편에서 소개한 다양한 기업법을 응용한 것이니까 제 영상을 보시고 아이디어를 얻으셔서 자기 나름대로의 기업법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혈자리 360개는 3편에서 자세히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오늘은 본초 280개에 대해서 어떤 기업법을 사용했는지, 83방제는 또 유주는 장부 진단명으로는 어떤 기업법들이 적합했다고 생각했는지 보시고 아이디어를 얻으셔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혈자리 360개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오른쪽에 보이는 이 테이블을 외우셔야 됩니다. 이게 불가능하지가 않고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본초 280개를 외우는 방법은 이야기 연상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냥 이야기만 만들면 머릿속에 이미지를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만화 효과를 이용해서 이야기 연상법을 만들었는데, 오른쪽에 보이는 것 중에서 위의 그림이 본초 분류하는 그 그림입니다. 28개로 분류를 하는데 이거를 이 만화 이미지를 통해서 짧은 시간에 외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곳은 신혼해표약이에요. 신혼해표약인데 이 신혼해표약 14개를 이와 같은 이상한 그림에다가 이야기를 얹어서 자기 이미지로 만들면 외워집니다. 이 그림이 외워지면 그 위에다가 다시 귀경 이미지를 얹어서 하나의 그림을 더 완성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다시 한성인지 온성인지 평성인지를 얹으면은 한의에서 본초 공부할 때 필요한 것들을 대부분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83방제는 세계 지도로 이미지화를 했습니다. 83방제에 사용한 방법은 기억법을 사용했어요. 일단 방제를 구분하기 위해서 카테고리는 세계 지도에다가 지역별로 맞는 특성대로 약을 배치를 했습니다. 청열약은 열을 내려주니 추운 시베리아나 알래스카로, 화해제는 남북 화해를 해야 되니까 한국으로, 거담제는 저는 일본을 택했고요. 중국을 고삽제로 할당을 했고, 인도를 안신제로 택했고, 거습제는 아프리카로, 이런 식으로 지역 특성에 맞게 일단 카테고리를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카테고리별로 분류가 되면 그거를 그 카테고리 안에 있는 약 하나하나를 외우시게 되고, 그 약 하나에 외워진 이 그림에다가 그 방제의 구성 본초를 집어넣는 거죠. 이때 사용하는 게 기억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방제의 구성 본초까지 다 눈에 들어가게 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방제를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겠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방제 공부하기 전에 본초를 다 외워두셔야지 방제를 이해하기도 좋고 방제에다가 가감하기도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NCC OM을 준비하시는 분의 경우에는 방제가 한 200개가 된다고 하는데, 캘리포니아의 83방제가 공통으로 들어갑니다. 따라서 83방제만 확실하게 외우시면 나머지 200개를 같은 방식으로 늘려가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확대해서 외우실 수가 있습니다. 유주 외우기는 생각보다 좀 어렵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외울 때는 잘 안 되는데, 어떤 이미지로 이걸 대체하면 생각보다 쉽게 외워집니다. 저는 한국의 강을 이미지로 사용했습니다. 유주하고 강하고 비슷한 이미지가 있거든요. 이 유주는 면허 시험에는 잘 안 나옵니다. 좀 어려워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임상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잘 알아두시면 임상에서 아주 유용합니다. 이 기억법을 어떤 걸 쓸까 했는데 너무 어려워서 여러 가지 섞었어요. 이거는 난이도가 제일 높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색깔까지 구분해 갖고 한 3단계로 만들어 올려야 됩니다. 저는 폐는 압록강, 대장은 두만강, 위는 한강, 이런 식으로 각 강을 배치를 하고 거기에다가 중요한 지점을 장부나 갈라지는 곳을 사용해 가지고 이걸 만들었습니다. 잘 됩니다. 장부 진단명은 마인드맵 기억법을 사용했어요. 장부 특징에 맞는 이미지를 찾아가지고 그 특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펼쳐가는 거죠. 예를 들면 심장은 혈맥을 주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길로만 다녀야 되는 증기기관차가 딱 맞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아래 그림처럼 확대를 해가지고 그린 다음에 이거를 이미지화하는 거죠. 이렇게 이미지화를 하면 한 2분 정도면은 여기에 나오는 심장의 증상들은 머릿속으로 다 들어가게 됩니다. 침구 내과 치료혈은 중국 친구학 책에 나오는데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한국의 관광 지도를 이미지화를 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 있는 것처럼 제가 빨간색으로 쓴 거는 병증입니다. 뭐 월경부조라든가 통경 뭐 이런 것들을 빨간색으로 썼고, 파란색으로 쓴 것들은 거기에 사용된 어떤 이미지입니다. 월경부조는 강화산성의 이미지를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억방 기억법을 사용한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팔삼방제와 같은 방식입니다. 지역별로 일단 크게 카테고리를 분류합니다. 강화도는 부인과, 인천은 인부부인과, 울릉도는 면부, 제주도는 피부병, 뭐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크게 카테고리를 나눈 다음에 거기에서 해당되는 병증에 따른 그림들을 꺼내서 거기다가 외워야 될 혈자리를 붙이는 거죠. 이렇게 해두시면 완전히는 외울 수 없지만 머릿속에서 병증과 그 이미지를 중심으로 한 혈자리들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시험 문제를 보시거나 환자의 병증을 보면은 그 친숙한 혈자리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답을 찾기도 좋고 실제로 임상할 때도 훨씬 더 참조하기가 좋게 되는 거죠. 이게 잘 알아두면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침자리를 알기 때문에 나중에 100% 혈자리를 외울 수 없다 하더라도 이런 혈자들이 많이 사용됐지 해가지고 혈자리 취혈하는 때 아주 유용합니다. 앞에서 사용했던 기억법 다양한 것들을 잘 배워두시면 여기처럼 오른쪽에 보이는 이런 경험열 테이블들을 외울 수가 있어요. 이런 테이블들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게 외울 수가 있는데 이걸 어떤 이미지로 바꿀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경험열 테이블은 이론적인 거라기보다는 경험적으로 이 자리가 어떤 병증에 좋다라고 해서 된 거기 때문에 잘 배워두시면 임상이나 시험 대비할 때 아주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자주 쓰기 때문에 저는 가장 친숙한 제 집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거죠. 감기라든가 뭐 중풍 이런 것들은 바깥하고 관련이 좀 있으니까 차고로 하고, 복통, 이질 이런 것들은 화장실, 그리고 부엌은 당연히 부인과로 가고, 그리고 우리 첫째 아들이 좀 어지러는 편이니까 정신 사나워서 정신 문제는 첫째 아들 방으로, 이런 식으로 그 해당되는 테이블을 나눠서 거기에 맞는 이미지를 정합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에다가 자기가 외우고자 하는 거 딱 붙이면 되죠. 여기서 사용된 방법은 기억방 기억법입니다. 예, 앞에서 쭉 설명을 했죠. 기억법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정말로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본초 외우기를 통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본초 28개 카테고리를 이야기 연상법으로 해서 외우는 걸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신혼 해표약에 들어가 있는 약을 외워보겠습니다. 그런데 신혼 해표약에 있는 약이 뭐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약은 여기가 아니다. 그럴 수 있는데 제가 한의대 들어갔을 때 교수님께서 알려주신 약이 이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항의하지 마시고 어떻게 외우는지 그 방법만 한번 잘 배워두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게 안 외워지면 제 방법이 맞지 않는 거니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다른 방법 찾으시면 됩니다. 아무튼 한번 해보시죠. 자, 본초 카테고리 28개를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잘 한번 보세요. 굉장히 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그림이죠. 근데 이 그림은 제가 이걸 만들 당시에 한국에서 해군에 무슨 납품을 했는데 엉터리 제품을 납품을 했다 그래요. 거기서 제가 좀 화가 나가지고 이따가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그림을 잘 보시면 이게 새로 만든 해군 청사예요. 그 청사는 당연히 해군이니까 바다에 있어요. 바닷가에 이 계단이 이렇게 닿아 있고, 그 다음에 그 현관은 되게 잘 꾸며져 있는데 그 안은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는 거죠. 납품 비리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장군 부부가 어떻게 잘 지어졌는지 조사하러 간 거를 배경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잘 보시면 이 지붕이 보이죠? 이 지붕은 그 집의 가장 바깥쪽이잖아요. 그래서 이 지붕을 해표약으로 했고, 이 물이 닿아 있는 이 계단 5개, 이 5개가 청열약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게 온도계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바닷가니까 습도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보통 은행 같은 데 가면 많이 보이죠? 이 3단 폭포 예쁜 거, 3단 폭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현관은 잘 꾸며져 있는데 이 안을 들어가면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간 장군 부부의 이 사모님이 더 다혈질이에요. 그래가지고 다혈질이라서 이 사모님이 화가 난 그런 장면이고, 이 사모님이 이 놀라고 화가 난 걸 보고 이 장군님이 깜짝 놀라갖고 이게 쓰러지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부하들이 이 일을 수습하려고 난리를 치는 거죠. 이런 그림의 배경을 갖고 이 이야기 연상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상법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게 눈을 감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얘기를 들으시고 눈을 감으시고 그 눈을 감은 상태에서 제 이상한 이 만화를 자기 상상을 최대한 동원해서 색깔도 집어넣고 어떤 느낌, 뭐 바닷가에 있다 그러면 파도 소리가 들리는 그런 느낌을 딱 집어넣으면 자기 이미지가 싹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죠. 자, 먼저 눈을 뜨세요. 잘 이렇게 보시고요. 여기를 보시고 제가 하는 대로 잘 보세요. 자, 지붕이니까 지붕이 해표약이라고 그랬죠. 해표약인데 낮이 되면 따뜻합니다. 그래서 신온 해표약이에요. 해표의 신온 해표입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지붕이 식어서 서늘해집니다. 신량 해표입니다. 그리고 이 계단에 바닷가에 닿아 있는 이 계단이 5개인데 차갑게 물에 닿아 있으니까 청열약을 배치합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이 새 건물이 지어진 거를 조사하러 왔죠. 무슨 조사를 하러 왔냐면 해양조사서를 하러 왔어요. 해양조사서. 그러니까 해, 청열해독, 양, 청열양열, 조, 청열조습, 사, 청열사화, 청서열 이래갖고 5개예요. 약이 해양조사서를 하러 왔어요. 그리고 장군 부부가 현관에 딱 들어가니까 비싼 온도계가 봅니다. 그러니까 온도계니까 온자가 들어가서 온리약이에요. 그리고 바닷가니까 습도를 재야 됩니다. 그래서 습도계예요. 습도계는 누가 납품을 했냐면은 꺼벙이 회사에서 납품을 했어요. 거는 꺼벙이라고 아시죠? 옛날에 만화로 유명했던 그거죠. 주인공 꺼벙이. 거는 거풍습이고 방이죠. 방향화습. 이는 이수삼습이에요. 그래서 습에 관련된 약은 3개예요. 거벙이. 거풍습, 방향화습, 이수삼습. 그리고 이 예쁜 폭포는 변비 같은데 설사시키는 거죠. 그래서 쫙 빼주는 폭포 이미지를 했어요. 여기가 사하제입니다. 사하제. 자, 폭포 보이죠? 사하제. 그 다음에 건물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사모님께서 다혈질이에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엉망이니까. 사람이 답답하면 가슴이 꽉 메이죠? 그럼 무슨 약을 먹습니까? 이기약을 먹어야죠. 기가 체했으니까. 이기약, 가슴에. 그러면 점심 때 먹은 것도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체했으니까 소식제를 먹습니다. 그리고 아랫배도 살살 아픈 게 안 좋아요. 마치 벌레가 있는 것 같아요. 구충약입니다. 자, 다혈질 사모님이 주먹을 꽉 쥡니다. 화가 나서 부들부들 떠네요. 이 손에서 피가 막 나네요. 피가 이렇게. 피가 나니까 지혈시켜야죠. 지혈제입니다. 지혈약. 그 피가 바닥에 딱 떨어졌어요. 떨어지자마자 쭉 흐릅니다. 피가. 그래서 활혈제예요. 활혈거 약들이에요. 이 사모님이 이렇게 손에서 피가 나고 막 화를 내니까 이 공처가인 장군님이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면 뭐가 막 딱 걸리기도 하죠. 담이 걸린 거예요. 화담약입니다. 자, 목에 뭐가 걸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뱉어야죠. 하고 뱉습니다. 그때는 지혜평천약을 드셔야 되겠죠. 지혜평천약. 그런데 기침을 너무 세게 하셔갖고 풍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쓰러지십니다. 뒤로 벌렁 자빠지셨어요. 풍이 왔어요. 자, 풍이 왔을 때는 뭘 드시죠? 평간식풍약을 줘야 됩니다. 자, 평간식풍약을 드시고 쓰러지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깨우셔야죠. 개규시켜야 됩니다. 개규약이에요. 자, 깨운 장군님을 어떻게 해요?
자, 안신시켜야 되죠? 안신제입니다. 안신약. 자, 부하들이 난리가 났어요. 사모님은 막 화가 나서 손에서 피가 나고 장군님이 막 쓰러지고 부하들이 수습을 해야 됩니다. 수삽제예요. 고삽제, 고삽약. 여기는 제가 이미지를 안 넣어놨기 때문에 이걸 잘들 까먹으시더라고요. 꼭 여기다가 자기 나름대로 이미지를 넣으세요. 부하들이 왔다 갔다 수습하고 있습니다. 일을. 자, 잘 보이려고 이제 보익제를 만듭니다. 자, 보익제는 4개가 있습니다. 보기, 보혈, 보양, 보움. 이 약을 잘 데려서 장군님을 드시라 그랬는데 장군님이 속이 안 좋으셔서 바깥으로 나가십니다. 외용약이에요. 외용약. 바깥으로 나가셔서 다 토하셨어요. 자, 용토약입니다. 자, 이게 제가 만든 이야기예요. 어떻게 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때는 이 눈을 뜨시면 상상력 자극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눈을 감으셔야 돼요. 눈을 감으시고 제가 얘기를 하면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 보세요. 상상력을 동원해서 머릿속에서 이미지를 만드세요. 근데 그 이미지를 만들 때는 자기가 생각하신 걸 다 넣으시면 돼요. 이 그림을 다시 그리려면 사람마다 다 틀리게 그립니다. 그러니까 한번 자, 눈을 감으시고요. 제가 이야기를 해볼 테니까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자, 눈을 감으세요. 자, 바닷가에 새로 지어진 해군 청사가 있습니다. 지붕은 낮에는 따뜻해져 가지고 하니까 신온 해표입니다. 밤이 되면 신량 해표로 서늘해집니다. 자, 바닷가에 닿아있는 계단이 몇 개요? 5개가 있습니다. 청렬약들이에요. 청렬약 5개가 있는데 이 두 부부가 해양 조사서를 꾸미러 왔어요. 해양 조사서. 청렬해독, 청렬양혈, 청렬조습, 청렬사화, 청서열. 5개입니다. 그 다음에 계단을 다 올라가서 현관을 들어가셨어요. 자, 왼쪽에는 멋진 온도계가 보입니다. 올리약이에요. 자, 바닷가니까 습도계가 있어야 돼요. 습도계는 누가 납품을 했어요? 꺼벙이. 만화 꺼벙이. 거는 거풍습, 방향화습, 이수삼습. 자, 그리고 또 폭포도 보이나요? 은행에서 많이 보던 3단 폭포가 있습니다. 사하제예요. 폭포니까. 자, 이 두 부부가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건물 안은 엉망진창이에요. 사모님이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가슴을 치십니다. 이기약이 필요합니다. 이기약. 점심에 먹은 게 체하기도 했어요. 소식제예요. 소식약이에요. 자, 아랫배도 살살 아픕니다. 구충약이에요. 자, 너무 다혈질인 이 사모님이 주먹을 꽉 쥐셨어요. 손에서 피가 막 납니다. 지혈약이 필요해요. 손에서 떨어진 피가 땅바닥에서 쫙 흐릅니다. 활혈약이에요. 활혈거약입니다. 이 장면을 본 장군님이 공처가예요. 목에 뭐가 딱 걸린 것 같아요. 담이 왔어요. 거담약이에요. 화담약. 뱉어야죠. 지혜평청약이 필요하세요. 근데 기침을 너무 세게 하셔갖고 풍이 왔어요. 편간식풍이에요. 자, 쓰러지신 장군님을 깨워야 되겠죠. 개규약이 필요합니다. 자, 깨신 장군님을 안신시켜야 돼요. 안정시켜야죠. 안신약이에요. 자, 부하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우왕좌왕. 자, 이를 수습해야 됩니다. 수삼약이에요. 부하들이 잘 보이려고 보익제를 막 때립니다. 보기, 보혈, 보양, 보움. 온갖 약을 다 해서 먹였는데 장군님이 그래도 속이 안 좋으시니까 바깥으로 나가십니다. 외용약이에요. 그래갖고 다 토하셨어요. 용토약입니다. 자, 눈을 떠보세요. 그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제가 이거 끝나고 나면 눈을 감으시고 캐테고리를 한번 쭉 써보세요. 총 28개거든요. 외워지시나 안 외워지시나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자, 이번에는 신온 해표약을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앞에서 했던 방식이랑 같은 방식이니까 이번에는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림을 보시면은 그림의 배경을 살짝 이해를 하고 그거를 이용해서 이야기를 만들면 되는 거죠. 자, 신혼 해표약 하면 무슨 약이 대표약입니까? 저는 마황으로 배웠습니다. 마황은 미국에서는 쓸 수가 없지만 이 마황이 신혼 해표약의 대표약으로 저는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배경은 이 마황의 마을, 마황이 마왕이에요. 마왕, 예, 마황의 마을에 이 한국 사람들이 야외를 지금 간 장면입니다. 이 야외를 가서 이렇게 불판에다가 고기를 먹고 있는 장면이고 이게 무서운 마황
마왕이에요. 마왕. 자, 그래서 이 마왕의 마을에 놀러간 한국 사람들이 피크닉하는 장면을 이미지한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죠. 자, 한번 보세요. 잘 보세요. 여기서 이 마왕은요, 코가 되게 깁니다. 유난히. 이 코가 긴데 이 코에는 항상 이 사람이 코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반창고 3개를 딱 붙이고 다닙니다. 창의자, 세신, 신이화. 약 3개예요. 반창고 3개. 그 다음에 이 마왕은 고기 냄새를 너무 안 좋아해요. 그런데 고기를 피우니까 고기 냄새가 이렇게 코로 들어옵니다. 이 고기 냄새가 향유예요. 향유. 자, 고기 냄새를 싫어해서 계지를 내립니다. 여기서 고기를 구워 먹지 마 라고 계지를 내려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참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갖고 화가 나서 고기 먹는 불을 끄려고 후 하고 강하게 바람을 붑니다. 강활이에요. 강활. 그런데 놀러간 한국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병풍을 가지고 왔네요. 이 사람들이. 이 병풍이 방풍이에요. 방풍. 이 병풍은 백지로 만들었어요. 백지로. 하얀 종이 백지로 만들었습니다. 야외에 간 한국 사람들이 고기를 지금 구워 먹고 있어요. 고기 구워 먹을 때 불은 형계나무를 이용합니다. 형계나무. 그리고 이 고기는 고본놈이 맛을 합니다. 고본이에요. 고기를 고본놈. 고본. 그런데 고기를 구워 먹을 때는 술도 마시고 안주를 드시죠. 안주는 3개를 먹습니다. 총백, 생강, 자소엽 이렇게 3개를 먹어요. 이게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이걸 이용해 가지고 스토리를 빠른 속도로 할 때 상상이 되는지 해보세요. 아까 한 것처럼 상상력은 자기가 최대한 동원을 하시면 됩니다. 자, 눈을 감으세요. 자, 마황의 마을에 한국 사람이 놀러 갔습니다. 마황은 유난히 코가 길었습니다. 코에는 반창고 3개가 붙어 있습니다. 창의자, 세신, 신이화. 마왕은 고기 냄새를 너무 안 좋아해요. 고기 냄새가 들어옵니다. 향유. 고기를 구워 먹지 말라고 계지를 내렸습니다. 계지. 후 하고 불을 끕니다. 강활. 근데 말 안 듣는 한국 사람들이 병풍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그 병풍이 방풍입니다. 이 병풍은 백지로 만들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지금 고기를 형계나무를 이용해서 불을 떼서 고기를 구워 먹습니다. 고기는 고본 놈이 맛을 합니다. 고본. 자, 고기를 드실 때는 술과 안주를 같이 먹습니다. 안주는 총백, 생강, 자소엽. 자, 눈을 뜨세요. 그래가지고 그림을 한번 잘 보세요. 이야기가 생각이 나시나요? 그러면은 끝나고 나서 자기가 이미지를 떠올려서 신혼 해평약을 한번 써보세요. 몇 개나 쓰실 수 있는지. 아마 거의 다 될 겁니다. 좀 외워지시나요? 생각보다 오래 안 걸립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잘 안 잊어버리실 겁니다. 한번 눈을 감고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이용해서 자기가 외울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오래전에 만든 건데 아직도 잘 안 까먹거든요. 만약에 본인이 생각했을 때 보통의 기억력을 가지고 있다는 분들은 꼭 이미지를 이용해서 기억하는 그런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억법을 잘 배워두시면 혈자리, 본초, 방제 이런 것들이라도 제대로 알고 외우고 졸업을 하시면 나중에 면허를 장롱에 잘 보관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그리고 한의대 다니시는 분들은 등록금도 비싸고 시간도 많이 쓰고 노력도 되게 많이 하십니다. 이런 기억법을 이용하시면 수업도 재밌어지고 또 반복이 적어지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학교에 내시는 등록금이 그 가치를 합니다. 또 임상 때 환자를 대할 때 정말 많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 대비반 혼자 하셔도 됩니다. 또 한의사 되신 분 중에서 보수교육도 받으러 다니고 또 비싼 돈 내고 유명하다는 친법
다니십니다. 그런데 혈자리, 본초, 방제, 유주 이런 기본적인 게 잘 안 외워지면 가셔도 듣고 나면 또 금방 까먹습니다. 학교 다닐 때 잘 못 외웠는데 면허증을 딱 받았더니 갑자기 잘 외워지지는 않죠. 또 침법 중에서 한 2,000불 하는 것도 있고 어떤 침법은 1,000불, 심지어 한 5,000불짜리까지 하는 침법도 있다 그래요. 되게 비싸죠. 효과 있겠죠. 그런데 자기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가서 배워도 핵심을 배우기가 참 어렵습니다. 또 임상은 옛날처럼 스승 밑에서 자고 먹고 하면서 배우는 시대가 아닙니다. 짧은 시간에 얘기를 듣고 자기 거로 만들어서 환자에게 자침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외워서 자기 거로 만드신 다음에 실제로 해보세요. 그래야지 제대로 된 피드백을 받으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어 단어도 막 헷갈리는데 고급 문법을 배우러 다니거나 골프 스윙도 제대로 안 되는데 비싼 장비만 자꾸 바꾸는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제가 다녔던 사우스베일로 이한옥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불명, 장부, 경락, 개구, 동수, 편차. 장부나 경락 이름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입도 뻥긋하지 말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말라. 이번 영상에서 기업법에 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한번 직접 해보세요. 정말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360개 혈자리 외우기를 가르쳐 드릴 건데 한글과 영어를 정말로 동시에 외울 수가 있습니다. 자, 기대하시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